네, 오늘은 보청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의사분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청기 업자, 뭐 전문가가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요 내용을 한 2부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좀 이해가 가는 이유는 보청기를 이제 하시는 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청기 센터가 이제 전국에 제일 많죠. 한 2천 군데 있고 뭐 그냥 무슨 의료기라고 적혀져 있는 데서도 사실 보청기를 취급하는 데가 많고요. 뭐 안경원도 있고요. 이비인후과, 대학병원, 뭐 약국에서도 가끔 보청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뭐 대형마트, 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보청기를 판매를 하는데 미국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보청기가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청기를 판매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어디서 보청기를 판매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이비인후과에서도 전문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보청기를 하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하는지는 아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해야 되냐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청기를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기준은 미국 FDA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쪽 분야에서는 뭐 사실 큰 형님이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서 왈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FDA 사이트 들어가셔서 How to get hearing aid 그냥 구글에서 치셔도 돼요. 구글 그냥 사이트 하나 여셔가지고 그냥 How to get hearing aid라고 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구글 번역을 해놓은 거고 이렇게 영어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누구한테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이제 절차가 나와 있는데 FDA에서 이제 보청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이런 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청기는 이제 모든 의료기기 중에 한 세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제품 관련 부분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KFDA죠.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그럼 보청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충 내용이 이래요. 여기 이제 영어 원문인데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건강검사를 필요한 경우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비인후과 또는 이제 귀전문 병원 우리나라는 이제 귀전문 병원이 많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왜 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청력이 떨어졌는데 귀에 뭐 염증이 있다거나 뭐 귀에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청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귀지가 그냥 꽉 차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옵션 좀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청력 상실에서 의학적 원인을 확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난청은 이제 그 귀 안에 있는 청신경이 손상이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청신경 손상은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 같은 보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수술적으로나 치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를 이비인후과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각 검사하고 이제 보청기는 누구한테 하냐면 청력 건강 전문가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히어링 헬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약간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청력 관련 전문가들도 이제 개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저희가 이제 오디올로지스트라고 부르는 청력학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비의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보청기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증폭해서 소리를 좀 잘 듣게 하겠다. 그리고 소리를 잘 이제 못 듣는 분들은 약간의 어떤 그 보청기가 아닌 약간 교육, 언어 교육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청력학자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오디올로지스트가 직업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럼 꼭 그 메디칼 이그제미네이션 그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기 싫으면 어떡하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그 이비인후과 의사분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진짜 귀지가 막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사실은 어떤 염증이나 뭐 귀지 막힘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신경이 그냥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에 건강검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그냥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의사한테 한번 내가 혹시 뭐 귀지가 있거나 귀에 염증이 있나요? 라고 진료받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머스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요즘 따라 청력이 좀 떨어졌네, 청력 검사 받으러 갈까 하면은 그냥 굳이 의학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청기 센터로 바로 오셔도 되시고 뭐 보청기를 판매하는 여러 곳에 가셔가지고 바로 보청기 구입을 고려를 해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병원을 들리실 필요 없고요. Where should I go get hearing aid? 내가 이제 보청기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 그냥 보청기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보청기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청기 전문가는 이제 청력학자 또는 이제 판매업자 두 개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그냥 보청기 전문가가 있는 데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보청기 전문가가 많은 데는 당연히 보청기 센터고요. 이비인후과에서도 뭐 난청센터를 부설로 두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뭐 유명한 대학병원에 이런 데는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이제 보청기 센터들이 있고요.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안경원에서 보청기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실 전문적으로 진행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안경원 내에 이제 보청기 센터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내에 있는 보청기 전문가가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 경력이 오래된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디를 가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력학자와 판매업자를 나누는데 청력학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청각 뭐 이쪽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판매업자는 관련 학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청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조사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이수를 하고 보청기를 이제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판매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신뢰도는 청력학자가 높죠. 오디올로지스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런 오디올로지스트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그 2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FDA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전문가니까 관련 라이선스 확인해서 보청기를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FDA에서 제시하는 보청기 구입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만 18세 이하는 반드시 귀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이제 애들은 사실 보청기 센터에 보청기를 하러 잘 안 옵니다. 얘네들은 뭐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외부적인 큰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된 거지 어떤 노화에 의해서 청신경이 살살살살 손상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의학적인 치료나 의학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만 18세 이하는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만 18세 이상은 이런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염증이나 이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검진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병원 가가지고 좀 귀에 좀 뭐 염증 있나 볼까 이럴 수는 있어요. 결국에 이제 보청기를 하는 사람들은 청력학자가 하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똑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의사분이 보청기 얘기하면 보청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단 1%도 간섭을 안 해요. 그냥 청력 보고 보청기 해야 되겠네. 뭐 실제로 보니까 귀에 염증도 없고 뭐 고막 소견도 이상 없고 하니까는 뭐 우리 같이 부설로 있는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가 끝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청력 검사나 이런 부분은 다 보청기 전문가, 청능사 우리 아까 한국에서는 이제 청능사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청각사라고 불리는 경우인데 이분들은 다 위임을 해요. 어차피 다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보청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자, 한국에서 판매업자라는 분들은 통상 보청기 전문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본인들이 지칭을 할 때. 이제 서양에서 디스펜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보청기는 청력학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입 및 관리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결론은 뭐 보청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 한번 들렸다가 제가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좀 가까운 게 좋으니까는 우리 집하고 좀 가까운 센터를 여러 군데 방문하셔가지고 보청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가 굳이 뭐 귀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그냥 보청기 센터를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뭐 대형 대학병원이나 이비인후과에 처방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의 어떤 그 청각적인 자격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한국에선 보청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좀 어떤 분들이 좀 경력을 많이 가지고 좀 더 전문스럽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